안녕하세요. 이한승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라이브 방송으로 음,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싶은데, 이게 라이브 방송을 하려 그러면은 구독자가 1000명이 되어야만 이게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말을 하고 싶은데, 그동안에 올렸었던 그런 뭐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고, 그냥 오늘은 좀 편하게 이런저런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찍게 됐고요. 뭐 특별한 뭐 주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 그래서 자유롭게 뭐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댓글도 좋고 뭐 아니면 다른 소통 장도 좋고, 라이브 창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뭐 아쉬운 대로 어, 이렇게라도 구독자분들을 좀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주제가 뭐냐면 환경이냐 노력이냐라는 주제인데요.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 사실 약간 학습된 무기력증? 뭐 해도 안 된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자,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끊겼다. 뭐 부동산 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뭐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는데 월급 통장은 그대로고, 너무 힘들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주식이다, 비트코인이다, 뭐 그런 걸로 인해서 한 방을 노리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노력이 과연 진짜 의미가 없는 거냐, 진짜 환경에 대한 부분만 탓할 부분이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 이해는 됩니다. 지금 단군 이래로 젊은 사람들의 학력 수준이 가장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업하기는 가장 힘들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뭐 65만 명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4년제 대학교를 진학하고 졸업하는 숫자들이 이제 5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뭐 80%가 넘는 사람들이 4년제 대학교를 진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뭐 30대 대기업들이 뽑는 인원들이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50만 명 정도가 졸업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10%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대기업에 들어갔고, 나머지 90%가 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그 외에 일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죠.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정확한 통계는 호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교 진학률이 한 30-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과는 달리. 여기는 사실 기술직이 우대를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은 좋은 고등학교로, 뭐 사립학교, 뭐 아니면 뭐 일반 공부 잘하는 학교로 진학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빠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태입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한국과는 좀 비교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민자들을 위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 뭐 워킹홀리데이든 학생 비자든 아니면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여기 뭐 이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든 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국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대학교 졸업생들은 많은데 취업하기는 힘들고, 그 취업이라는 거는 양질의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에 뭐 10만 명이 넘게 몰리고, 그렇게 레드오션에 가까운 그런 일자리들로 이제 잡고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안에서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파이는 적은데, TO는 적은데 환경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그 환경에서 오는 무기력감은 있죠. 이거는 예전에 아무래도 이제 386 세대,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들이 민주화 운동 하던 세대들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87년 민주화 운동 있을 때도 전국에 한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대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진짜 취업하면은 다 모셔갔죠. 그리고 그때는 또 뭐 기업들도 성장하던 시기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계열사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뭐 대기업 하나가 뭐 그 다음 날에는 뭐 건설했다가 뭐 중장비했다가 기계했다가 화학했다가 뭐 이렇게 계속 문어발식으로 기업들이 뻗어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계열사마다 다 뭐 사장이든 부사장이든 임원이든 신입사원이든 계속해서 일자리는 늘어나야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취업하기가 되게 쉬웠죠. 그런데 이제 경제 발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안정기를 접어들어서 더 이상 그렇게 고속 성장을 하지도 않고 기업들이 그렇게 막 생기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취업한 대학생들이 갈 데가 없단 말이죠. 갈 데가 없어요, 진짜. 학력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이거를 개개인의 노력에만 치부할 일이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 친구들의 노력은 제가 볼 때 20, 30년 전에 대학생들과 비교해도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사람들은 사실 뭐 데모하고 뭐 그런 쪽이었지, 지금 학생들만큼 노력을 했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력만 가지고 취업해서 좋은 직장 얻고 대기업 들어가서 좋은 높은 연봉을 받는 그런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한국 사회를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사실 호주는 좀 낫죠. 근데 호주는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만 노력하고 공부하면은 기술직이든 뭐 공부 쪽이든 호주는 조금 상황은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적인 치열해서. 왜냐하면은 인구도 뭐 2,500만, 2,300만 밖에 안 되고 한국이 절반밖에 안 되고 대학교 진학률은 30, 40% 밖에 안 되고 공부하려는 사람들도 적고 그 안에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두드러지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돈도 많이 주고 그런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좀 낫죠. 그래서 직장인들의 어떤 천국 같은 그런 환경이지 않나, 한국과 비교했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면 환경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절망을 하고 그냥 학습된 무기력을 가지고 그냥 순응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환경을 바꾸는 것도 실력이에요. 이 시스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지고 성공을 했느냐? 반드시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 않았냐? 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뼈 빠지게 하루에 야근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산다 그래서 월급적인 부분은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뭐 일주일에 3, 4시간만 관리를 해도 돌릴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뭐 청소 뭐 컨트랙을 했는데 7군데 정도를 갖고 나는 매니징만 하면 된다. 뭐 일주일에 1-2시간 정도만 가서 체크하고 뭐 관리만 한다. 일하는 수준은 사실 매니징 하는 게 더 적을 수는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에 내가 어느 시스템 안에 있느냐가 사실은 부를 결정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무조건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어떤 환경에 내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를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발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 정점, 그 윗사다리로 올라가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환경을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환경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냐. 이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개개인의 잘못이나 비난을 할 때 개인을 비난하기 전에 일단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을 먼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 정인이가 입양된 뭐 16개월 된 아이인데 양부모에 의해서 괴롭힘과 학대를 당하다가 사망을 했죠. 근데 경찰에 3번이나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3번 다 뭐 무혐의를 하고 양부모를 그냥 풀어주고 계속해서 정인이를 양부모 밑에서 키우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경찰을 욕을 해요. 아, 경찰 진짜 무능하다. 3번이나 신고했는데 양부모를 떼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무책임하게 저렇게 다시 양부모한테 돌려줄 수가 있냐. 자, 여기서 2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의 관점은 그 경찰 개인을 비난하는 거죠. 그 경찰 A라는 사람을 비난하면서 아, 잘라라. 실제로도 지금 뭐 징계 위에 올려놓고 뭐 징계했다는 거 아닙니까? 2번째는 경찰 조직 자체를 비판할 수 있겠죠. 아, 경찰 전체가 문제다. 뭐 경찰의 문화가 무책임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혹은 더 넓게 보면 한국 사회 전체가 어떤 법적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미비해가지고 경찰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문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개개인이 부를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 개개인 한 명을 가지고 야, 너가 게을러서 그래. 너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너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가난한 거야. 네가 성공하지 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중소기업에서 어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착취를 하는 구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과를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책임이 따르지 않으며 보상 체계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기업 문화라고 한다고 하면 미래가 없는 거는 그 회사의 잘못이지 그 개개인이 열심히 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너가 왜 그런 회사에 들어갔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그리고 또 그런 회사가 그렇게 하게끔 놔두고 방치를 하는 법적 체계가 미비한 나라라고 하면 그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비난을 해야 되는 거는 그 개개인의 노력의 부족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어째서 그런 기업을 만들어냈느냐, 어째서 그런 기업이 활개치게 놔두느냐, 그런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드는 거는 국가의 책임 아니냐, 그런 사회 시스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까지 얘기가 진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환경을 탓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정치적인 부분야까지 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정책을 펴서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야 되느냐까지 가야 되는 건데 한 명의 개개인이 그거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뭐 시간이 굉장히 크게 걸리는 부분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제도개혁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장 힘들고 내가 뭔가를 변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말은 되게 쉬운데 그렇다면 내가 변해가지고 뭘 어떻게 바꾸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른 분야의 개념들을 좀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그 물리학에 프랙탈 시오리라는 게 있습니다. 프랙탈 이론인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무질서하게 보이는 움직임들 있죠.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가까이서 보면은 굉장히 불규칙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 멀리서 보면은 그런 불규칙성들이 규칙성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해안의 그 리아스식 해안이라는 게 있죠. 불규칙하게 나열되어 있는 울퉁불퉁한 그런 규칙성이 없는
해안의 모습인데, 근데 이것을 현미경으로 그 돋보기로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런 조그만한 그 불규칙한 것들이 반복돼서 크게 우주에서 쳐다보면은 그게 신기하게 똑같은 모습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규칙한 그런 움직임들이 돋보기로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 멀리서 봤었던 그 규칙성이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확대해서 보면. 이게 인간의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 영화 나비 효과에서 나왔었던 그런 이론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불규칙한 하루하루 인생들이 사실 오늘 있었던 일이랑 어저께 있었던 일은 당연히 다른 일들이 있었겠죠. 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았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매일마다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에 의해서 살아갈 테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인간의 이런 불규칙한 매일마다 반복되는 이런 움직임들을 멀리서 본다면, 가까이서 이렇게 하루하루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이렇게 쳐다본다고 하면 어떤 규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예측을 하는 것도 사실은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추세인데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갑자기 C라는 지점으로 건너뛰진 않거든요. 분명히 A 다음에는 B를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추세이고 트렌드인데, 어떤 물리학적인 물체가 움직임에 있어서 어떤 다른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 관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가 작게 보면 오늘 하루인데, 크게 보면은 이게 일주일을 결정을 하고, 더 길게 보면은 한 달, 그리고 1년, 5년, 10년을 결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사는 이 마인드와 생활 태도와 습관과 이런 움직임들이 과연 내일이라 그래서 변할까 싶은 거죠.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바뀌잖아요. 뭐 하루 이틀은 뭐 엄청난 의지에 의해서 바뀔 수는 있지만 다시 원상대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에서 B로 가는데, 그냥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C라는 지점이 추세의 선의 바깥을 찍힐 수는 있지만 그 추세선은 결국에는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결국에는 오늘 하루를 보면은 내일을 알 수 있고, 이 사람은 5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고 있겠구나를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죠. 네. 그 사람의 마인드, 이 사람의 오늘 하루 습관, 태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성공할지 실패를 할지, 5년 후에 잘 살고 있을지 못 살고 있을지,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되게 보면은 우리가 이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을 어렸을 때부터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해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이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바른 사람이어야 되고, 부모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부모가 태도가 보여줘야 자식도 그 거울이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아무리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지가 않아요. 본인이 사실 바뀌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래서 환경을 탓하기 전에 일단 개인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놓고 봤을 때 위임을 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무조건 내가 본인 스스로 시간을 써야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삼성전자 뭐 이재용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든 내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돈이 많으면 위임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뭐 요리를 시킨다든지 뭐 집안일을 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불편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기사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내 시간을 내가 직접 운전을 하는 것들 대신에 내가 요리를 직접 하는 것 대신에 내가 위임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절대로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위임을 시켜줄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무조건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 그게 뭐냐면 잠자는 거. 이거 누가 대신 잘 줄 수가 없어요. 잠자는 거. 그리고 밥을 먹는 거. 이건 누가 대신 먹어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숟가락 떠서 내 입에 넣어야만 되는 행동이죠. 그리고 운동하는 거. 다른 사람이 운동한다 그래서 나랑 상관없잖아요. 내가 직접 운동을 해야지. 그죠? 그런 것들은 내가 직접 위임을 할 수 없고 내가 시간을 써야만 행동들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단 말이에요. 화장실 가는 시간, 뭐 밥 먹는 시간,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거는 무조건 해야만 되는 시간들. 그러면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은 보통 한 8시간 정도로 보죠. 그럼 몇 시간 남아요? 16시간이 남아요. 그럼 16시간 중에 뭐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뭐 운동하는 시간 제외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일하는 것도 뭐 관리를 적어도 아예 안 할 수 없으니까 관리하는 시간을 제외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이 바로 그 사람의 특성을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부분들은 무차별적이잖아요. 잠자는 시간도 다른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랑 잠자는 것 자체가 뭐 차별성을 띌 수가 없는 것 부분이고 밥 먹는 것도 사실은 뭐 똑같은 시간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그 다른 부분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보내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그 짜투리 시간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잘 신경을 안 쓰는 부분들을 디테일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과 차이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운전하는 시간 운전할 때 뭐 합니까? 운전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음악을 듣는다 아니면 뭐 별 생각 없다 이럴 때 나는 뭐 강의를 듣는다든지 나는 뭐 다른 사람들은 화장실을 갔을 때 나는 짜투리 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무차별적인 시간을 보낼 때 내가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면 그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를 해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작은 차이가 바로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열쇠입니다.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 한국에서 연세대학교 나왔는데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냐? 잘했죠. 잘했는데 저는 티나게 공부하는 거를 정말 안 좋아했어요. 막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막 사람들 막 할 때 막 책하고 들고 다니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시험만 봤다 하면 100점이고 전교 1등이 이런 애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티는 일부러 안 내는데 그냥 막 수근수근 되는 거죠. 진짜 천재인가 봐. 막 그런 걸 그러니까 저는 그냥 왠지 좀 창피했어요. 괜히 막 티내서 하면은 좀 손가락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매일마다. 그래가지고 예습 복습을 다 했어요. 오늘 학교에서 배울 거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국사 뭐 국어 뭐 과학 생물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일단 예습을 다 해요. 그리고 모르는 것도 있으면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갈 때 다 이미 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냥 딴짓해요. 옆에 짝꿍이랑도 좀 얘기도 좀 하다가 아니면 뭐 다른 거 하다가 그냥 설렁설렁 들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좀 뭐 열심히 안 하는 수도 있고 그냥 쟤는 뭐 노는 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30% 정도의 집중력만으로도 선생님이 하는 내용이 복습처럼 들려요. 복습처럼 들리기 때문에 내가 아까 전에 궁금했었던 포인트가 나오면 그때만 집중해서 듣습니다. 아, 저거였구나 하면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다른 사람들은 첫 번째 들었을 때 저는 이미 두 번째 듣고 모르는 것까지 파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잠깐 몰랐었던 부분들을 종이 한 장을 찢어가지고 딱 포인트들을 다 적습니다. 내가 아까 좀 이해가 안 갔었던 것들. 그거 외워야 되니까. 그러면 그걸 주머니에 계속 들고 다녀요. 그 종이 쪼가리 찢은 거를.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살짝 가가지고 그걸 봐요. 남들은 모르죠. 그걸 종이를 들고 다니는지 안 들고 다니는지. 그러면서 계속 그걸 되뇌입니다. 하루 종일. 중얼중얼 거려요. 예를 들어서 국사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외워지는 거 있잖아요. 정림사지고 5층 석탄 이런 것들 막 깨알같이 다 적어가지고 그걸 외워요. 그러면 따로 시험 공부를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시험 기간 되면 다 외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은 시험 때 돼가지고 막 하는데 저는 이미 하루 24시간 내내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외웠기 때문에 남들과는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학교에서 공부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습했죠. 들고 다니면서 공부했죠. 24시간이 넘어요. 심지어는 꿈까지 꾸기 때문에 계속 외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티를 내진 않았지만 그런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가 있다. 그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부라는 것도 중소기업에서 이제 한 달에 200만 원 받고 있는 그런 구조에서는 내가 아무리 야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부가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죠. 또 환경을 바꿔야 되는데 환경을 바꾸는 것도 저는 실력이라고 봐요. 사회를 탓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호주 사회로 왔잖아요.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한국 사회라는 시스템에서 호주라는 시스템으로 아예 바꿔버린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으면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실행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저는 환경 탓을 하기 전에 개인의 노력과 의지와 실력이 충분히 뒷받침된다 그러면 환경조차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환경이냐 노력이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언급한 것 중에 물리학이 있었잖아요. 프랙탈 티오리. 그게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양자역학에서 나온 건데 물리학의 양자역학이 오는데 정해지기 전의 순간까지는 이게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정해진 순간에 이게 불확정성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서 자유의지로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거의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사실 그 나머지 공간들을 예능이나 보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그렇게 살아가요. 대부분의 인간들이 쓰잘데기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보내면서 보내야 될 시간들을 잠자고 밥 먹고 이런 나머지 시간들 있잖아요. 그 시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굉장히 그냥 흘려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그것이 바로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는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어제의 하루와 오늘의 하루는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무슨 차이가 생기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보내고 있고 나도 똑같이 보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보내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내가 뭔가 다르게 보내야 내가 뭔가 차별화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공하고 싶다. 뭔가 좀 다른 변화를 보이고 싶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시간에 뭔가 초점을 맞춰서 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력입니다.
노력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한 발짝 더, 이 부분이 바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조금 다르게 보면은 그 시간조차도 어떻게든 난 보내야 되거든요. 보내야 되는 건데 본능을 따르지 않고 내 계획을 따라서 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 한 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어떻습니까? 10년 후에 오늘을 바라봤을 때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정말 10년 전에 나 그렇게 살지 말걸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2020년 한 해 동안에 내가 이룬 것도 있을 테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을 텐데, 이루지 못한 것은 어떤 원인이 있었고 2021년도 지금 이제 1월 달이니까 새해가 됐으니까 보통 연말에 그런 거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올해는 뭔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어야겠지. 우리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제 형식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올해는 좋은 일들만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로또처럼 기적같이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365일이면 벌써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갔나요? 그러면 365일을 12개월로 나누면 12개월은 또 다시 또 31일이고 또 24시간 나누면 한 몇만 시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는 난 무엇을 하고 있어야 그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그런 부분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아깝죠. 365일 중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232번째 시간인데 이 시간을 나는 이렇게 보내고 있으면 나는 계획을 이룰 수가 없다. 뭔가 좀 생산적으로 나는 좀 시간을 보내야만 올해 2021년도는 내가 계획을 이룰 수가 있다. 물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게 그렇게 큰 목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행복의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애니메이션 중에 그 영화 그 어린 왕자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되게 비슷한 사례가 나와요. 어린 꼬마아이가 1년 365일 딱 계획표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게 여행을 하면서 약간 하나씩 깨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욜로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또 워라밸을 그렇게 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요. 뭐가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만족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향후에 나는 60, 70 넘어갖고 어떤 행복을 주기보다는 내가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다시는 오지 않는 젊음을 난 누리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게 맞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뭐가 옳고 그러다, 뭐가 행복의 척도가 이것이 열심히 사는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상관없는데, 만약에 내가 한번 사는 인생인데 조금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정말 돈 걱정 없이 살아보고 싶다, 그냥 남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는 람보르기니 한번 몰아보고 싶다, 포르쉐나 페라리 타보고 싶다, 집도 막 수영장 있고 완전 저택 같은 데서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까지 큰 꿈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외여행 맘대로 하고 좀 여유있게 살고 싶다. 그럼 경제적인 부를 이뤄야 되잖아요. 꿈만 그렇게 꾸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지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인 거죠. 과대 좀 망상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실천에 옮겨야 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오늘 하루 자체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본인 스스로를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이게 바로 노력이에요. 제가 환경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전에 분명히 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노력과 환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 댓글로 많이 의견도 좀 부탁드리고 재밌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